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자. 네, 안녕하세요. 오락부장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이태영입니다. 야, 이제 우리 직책이 자리 잡았다 이제. 자리 잡았고 BGM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순위가 이제 200위까지 올라갑니다. 저희 최근에 커넥션은 봤는데. 6위, 10위권 안에 들은 것부터 봤어요. 그죠? 네, 문화의 순위가 동네 형님은 동네 형님은 올리면 100위, 안 올리면 막 500위까지 떨어지더라고. 동생인가 저희는 쌍둥이인가요? 계속 왜요? 거론이 되네요. 아니, 그죠? 굉장히 의식하지 않는데 어느새부터 라이벌처럼 느껴져요. 아 죄송한데 왜 동네 형님의 이런 걸로 자꾸 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죄송한데 동네 형님의 이제 두 분을 또 모실 날이 옵니다. 오호. 그 하도 안 돼가지고 잘 포맷을 또 바꿨어요. 아니 근데요. 뭐 먹고 살까? 섭외가 저희 됐나요? 비싸요. 섭외가 된 거예요? 아니 무료로 와줘야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열정페이와 아 열정페이. 그리고 심지어 뭐 계약금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정페이거든요. 저도요. 네. 아니 돈을 주면 줘야지. 제가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오래 같이 하고 네. 뭐 동갑이기도 하고 이제 뭐 애빠기도 하고 그래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다운 기자 설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저는 열정페이 정말 진짜 싫어하고. 저는 열정도 좋아하고요. 페이도 좋아하는데 이 두 단어 합치면 제일 싫어. 저도요. 저도 재능 좋아하고 기부 좋아하는데 재능 기부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기부 좀 해줘요 재능 그러면 안 돼요? 네, 나중에 모시도록 하고 네. 우리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재밌는 내용이 음. 너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금주에 이제 연예가 이슈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약간 좀 묶음주예요. 약간 묶음? 그 1+1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트 가면 저는 요거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뭘 보셨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오. 한때는 정말 이별인가? 절친했었다. 야. 혹은 완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이별과 배신. 네,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다뤘어요. 그러니까 네. 주인공이 오늘은 거의 다 두 분입니다. 두 분이 네, 좀 맞아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한번 그 토크쇼에서 네. 얘기를 작년에 했다가 비로소 지금 화제가 된 이 네. 야. 두 여성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죠. 저는 이보영 씨가 또 이렇게 거론될 줄 꿈에도 몰랐네. 이건 무슨 묶음인가요? 이건 뭐라고 했고 이거야말로 이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왜냐면 이보영 씨와 장혜진 씨가 사실은 내 딸 사형이로 굉장한 절친으로 절친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뭐 물어보면 지금도 절친이라고 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네. 약간 많이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어우. 네. 약간 뒤통수라고 어. 해야 되나요? 근데 참 억울하겠다. 저는 반대로 음. 님이라는 글자에 점이 아니라 27년 전이었어요. 이동엽이는 너무 억울합니다. 누명을 써서 여기에 숨어 살게 됐어요. 그 개그했던 누명의 추억이 떠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개인기 갑자기 하나 보여주신 건가요? 근데 자기 지나간 코너를 왜 이래? 아 왜냐하면 그 희진 씨가 왜 하는가 했네. 아니 희진 씨가 네. 진짜 웃기려고 누명을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의 입장에서는 뒤통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일단은 일단 이 사건, 사건을 네. 소개를 이제 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사건 개요를 조금 네. 말씀해 드리면 이 지난해 7월이었어요. 지난해 7월에 방송된 라디오스타에서 라디오스타. 네, 장희진 씨가 이제 일명 그 이보영 전화 사태라고 이제는 이제 아예 명명이 됐더라고요. 검색어가 이보영 전화 사태. 예. 전화 사태. 그러니까 이보영 씨랑 이제 친해져서 내 딸 사형이 이후로 친해져서 네. 이제 어떤 국내 여행지를 가가지고 이제 친밀하게 술 한잔 기우면서 회를 먹는데 네. 이제 장희진 씨가 다 먹다 보니까 나 좀 전어도 먹고 싶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보영 씨가 이제 내 딸 사형이로 주인공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머니 저 혹시 전화 서비스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본인 더빙 기능도 네. 가능한. 근데 나쁘다. 장희진 근데 이보영 설정했어요, 씨를 일단. 못 알아본 이모님이 네. 무슨 전화가 얼만데 서비스로 달라 그러니까. 그래 이러고 딱 돌아서는 순간 장희진 씨를 알아보고 어머 내 딸 사형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머 나 너무 팬인데 하면서 전화 서비스를 주려고 했다. 이 얘기가 이제 에피소드였어요. 그냥 웃으면서. 근데 사실 이 에피소드만 조금 바라보면 이 구조만 조금 분석해봐도 사실은 이보영 씨 두 번 죽이는 내용이긴 했어요. 네. 이보영 씨가 전화 서비스를 달라는 것과 그쵸. 못 알아봤다라는 거. 근데
이 내용이 뜨고서 불똥이 좀 엉뚱하게 튀었죠. 이보영 씨가 전화 서비스를 뭐 이렇게 되게 무리하게 요구했다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그쵸, 뭐 연예인 근데 이게 특권이냐. 작년 7월 얘기인데 네, 이게 왜 맞아요. 지금 화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보영 씨가 이제 최근에 조금 있으면 이제 방송되는 마더라는 드라마의 TV 이제 드라마, 맞아요. 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지금 이제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을 앞두고 이제 마더에 관련된 기사만 뜨면 이제 이보영 전화 서비스에 대한 댓글 댓글이. 악플들이 달렸다라는 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보영 씨가 이제 뭐 이건 이제 관계자들의 얘기죠. 이보영 씨가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좀 하자. 이거는 사실 무근이고 이로 인해서 장희진 씨가 방송 직후에 크게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나에게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무근이라는 걸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만 이런 악플들이 계속 양산되고 뭐 작품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 네네. 같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공식 발표도 이제 약간 타이밍의 문제였어요. 이 방송 라디오스타가 나간 이후에 바로 직후 했었더라면 네. 오히려 이런 뭐 잡음도 없고 뭐 연장선에서 아 그러면 뭐 장희진 네가 뭐 잘못했네 뭐 사과해라 뭐 이렇게 네. 될 수 있었을 텐데 한참 뒤에 다시 끄집어내서 감자캐듯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갈린 거죠 반응이. 왜 이보영 그때는 사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때는 사과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네. 그 우리는 사실 무근인지 모르고 사실인 줄 알고 댓글을 달은 건데 왜 그들을 뭐 강경 대응하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대중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느냐 지네들 당사자끼리 해결을 보지 그쵸. 라는 반응 하나 네. 또 하나는 장희진이 잘못했네 그러면 네가 공개 사과해라 라고 이제 번진 거죠. 근데 사실 그냥 제가 기자의 입장으로 개인적인 그냥 기자의 네, 개인적인 이제 네, 사견 개인적인 전제하고. 시선으로 봤을 네. 때는 저도 약간 뜬금포였어요. 왜 물론 마더에 약간 뭐 영향을 끼쳐서 그런 게 신경이 쓰였다고는 하지만 네. 왜 7개월이 지난 그리고 사실 그 방송을 안 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태였거든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고 전화 사태라고 하니까. 대부분 저는 전화 사태가 전화가 안 잡혀서 이렇게 뭐 좀 아니, 중국 쌍끌이어선이 쌍끌이어선이 다 잡아가지고 전화가 그렇겠지. 풍기 상태인가 어. 이런 거. 난 전어가 사실 가을에 나오거든요. 네. 아니 겨울 끝날 때쯤에 방어 나올 전화가 막 전인데. 나온다는 얘기인가? 아니 방어도 안 나왔는데 아직.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좀 취재를 조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취재까지 할 정도입니까? 아 너무 이게? 궁금하니까 사실 너무 진짜. 궁금하니까. 이런 게 성격 알잖아요. 네, 나 궁금한 거 한번 걸려봐. 한번 걸려봐. 나 끝까지 취재한다. 다 그냥 말할게. 아, 근데 같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 근데 이보영 씨가 조금 많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소속사에 직접 뭐 이제 많이 요구를 하셔서 뜬금포긴 하지만 공식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장희진 씨는 뭐 진짜 뭐 일어나자마자 벼락 맞는 느낌이잖아 사실. 눈 떴는데 갑자기 장희진 실시간 검색 1위고 보니까 막 다 나에 대한 욕글이 달려. 욕글이고. 근데 이거는 이미 내가 이제 뭐 이보영 씨의 말대로라면 이미 예전에 내가 사과를 했고 끝나서 뭐 아무리 된 사태인데 갑자기 또 끌어올려서 대중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 그 장희진 씨 소속사에게는 얘기가 없었나 봐요. 이런 발표가 나갈 거니 이런 만약에 폭풍이 있더라도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원래 이렇게 발표를 조율을 해라.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고 하는데. 너가 나에게 이미 사과를 했고 우리끼리는 다 앙금이 해결된 거다라고 해라라는 그런 일정의 조율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장희진 씨네 소속사가 이 발표 이후에 3시간 동안 이 어떤 공식 입장을 발표를 못합니다. 패닉에 빠졌겠죠. 어. 제가 뭔 또 일이야, 네, 이렇게 이 됐지. 대표님 또 굉장히 잘 아는데 어. 굉장히 마음이 럭키 컴퍼니. 여리시고 네. 착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막 어떻게 아, 해야 될지 이제 떨었구나. 모르셨나 마치 봐요. 이동엽 씨가 본인 기사 실검 1위가 그때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막 조언도 무슨 구하고 일이 뭐 이거 안 되는 근데 이것도 되게 모양새가 웃긴 거죠. 이거를 장희진 씨가 다시 해결이 됐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공식 사과를 하면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SNS 완전히 뭐 욕 댓글로 다 뒤덮였다고 하더라고요. 장희진 씨 SNS가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3시간 뒤에 공식 발표를 합니다. 빨리 하지. 죄송합니다라고. 근데 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또 아유, 저는 사실 이게 저도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모든 사건이란 게 약간 논리를 가지고 약간 맞아요.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었던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라디오스타 방송분을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또 봤던 방송분이더라고요. 그때 무슨 저기 약간 좀 여성분들 패널만 4명 나와서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도 이렇게 큰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능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약간 일본 속어지만 구다리라고 하는 한 구다리 한 구다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단락 그런 부분인데 그냥 그때도 별 반응 없이 지나갔던 게 사실은 그냥 전어를 이렇게 서비스 시켰는데 이제 그 점원분이 그 이보영 씨 몰라봤다. 네. 그래서 이보영 씨가 약간 눈물 흘리는 같은 CG가 나오면서 아, 이 CG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사실 에피소드였는데 이게 왜 불편했는지 사실 근데 뭐 다들 이렇게 횟집 가시거나 하면 간단하게 서비스 뭐 요구해 보신 분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뭐 장희진 씨 표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에피소드였는데 왜 이걸 갖다가 반응을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보영 씨 평소 그런 거에 대해 좀 안 좋게 생각하신 분들의 그런 행동인가? 그냥 하는 안티팬들의.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었고. 약간 댓글로다가 뭔가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뭐 연예인들 특권 의식까지 가져가는 느낌이 네,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그게 특권 의식까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인가 네. 약간 의아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이보영 씨 소속사 대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관련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장희진 씨 회사와 또 협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입장이 좀 있으니까 좀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뭐 좀 조율해서 같이 좀 의견을 맞추자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죠. 난데없이 그냥 그 쓴 분들을 뭐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맞아요. 입장이 처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입장이 그냥 법적 대응을 고소하겠다. 하겠다. 뭐. 그러니까 너무 난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면 법적 조치, 뭐 소송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으로 달리면 그쵸. 당연히 임팩트가 있고 그쵸. 모르는 사람도 알고 싶어지는 사건이죠. 그쵸. 캐게 되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그래서 몰랐는데 찾아보게 됐다.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 매니지먼트를 한다면 그 리스크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의 그런 뭔가 무게감이나 임팩트를 김을 사전에 살살 빼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 최소화시키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살살 얘기하면서 그런 대중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건 오히려 이보영 씨 회사가 그 일을 더 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도 궁금해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지하철 탑니다. 자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을 보는데 이보영 전어 사건 막 뜨니까 전어랑 이보영이 너무 나 CF 찍었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느꼈을 때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어떤 그 식당에 있던 종업원 분의 또 인터뷰까지 그걸 썼더라고 어떤 맞아요. 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야, 이게 뭐 종업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화 서비스를 달라고 말을 들은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사실은 이상도 누리 할일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또 글을 올린 거죠. 제가 당시에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보영 씨가 무리하게 전화 서비스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화 1인분만 살짝 뭐 아니면 뭐 시켜 이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아니 말하면 그거를 결제를 했겠죠. 장희진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MSG를 쳐서 쳤지. 그러니까 이제 장희진 씨는 또 대국민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 입장을 공식 사과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뭐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뭐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쳤는데 더욱더 반성하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낸 거죠. 또 네. 방송 같이 방송하는 입장에서 장희진 씨의 마음도 사실 좀 이해가 저는 되거든요. 이해되죠. 심지어 또 우리 예능이니까. 대한민국 예능을 이끌어가는 제가 주역으로서 주역이요. 주체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네, 제가 이끌어가면서 이야기의 모든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살살살살 양념을 좀 쳐줘야 맛있거든요. 우리도 본연의 뭐 음식을 먹는다. 생선 그냥 뜯어 먹어봐요. 그 맛있습니까? 소금을 좀 쳐야 그게 맛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 참 어디 선일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누가 말하냐 따라서 하는 그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그 느낌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의 약간 핵심은 뭐랄까 요즘에 이렇게 단순히 뭐 이렇게 사건이 생겼을 때 뭐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SNS로 먼저 유통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렇게 소통이 잘 된다는 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부풀려져 가지고 정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과 들었던 사람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불어나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편승하는 또 언론들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약간 좀 SNS 시대에 약간 부작용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서 또 이게 부작용이지만 또 순기능력 하는 게 조세호 씨가 사실은 좀 떴다가 프로 불참너. 사실 스물스물 사라지고 있었어. 맞아. 불참너. 근데 불참러. 프로 불참너라고 그 예전에 세바퀴에서 세바퀴. 김은국 씨가 너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어? 근데 그런 게 있었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 짤로 돌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갑자기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6개월 7개월 방송됐던 지났던 게 갑자기 돌면서 조세호 씨가 다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동치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이동엽이. 되게 그 토크가 굉장히 너를 뛰네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 근데 어차피 자연스럽게 본인을 쓰잖아요. 이동엽 기승전 동엽. 저기 이보영 씨 전어 접시로는 언제 들어가나요? 이제 제 얘기를 해야 그 접시로 가거든요. 네,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전어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동엽 씨는 오징어 회를 후배들한테 사주고 이동엽 씨는 실제로 돈이 없고 아끼려고 동생들한테는 오징어 회 사주고 자기는 오징어 칩을 먹는다. 그 얘기가 SNS 돌면서 이 친구는 개그계의 간디다. 저도 그거 봤어요. 하면서 막 돌더라, 막 돌더라고. 저는 못 봤는데. 나는 왜 순위에 근데 안 저도 나오는 거야? 못 내가. 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많이 안 봐서 그런 많이 안 거예요. 봤네. 많이 안 좀 봐서. 해봐야겠네. 그 많이 좀 여러분들 이거 듣고 네. 좀 해주세요. 아무튼 좀 해주세요. 뭐 이제 네. 장희진 씨 근데 이제 장희진 씨 제가 또 인터뷰를 몇 번 해봤는데 네. 저도 사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 또 한 지점은 장희진 씨가 예전에 또 뭐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셔서 네. 사실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질문을 하나 해도 신중하게 오래 하는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음. 그분이 뭐 무작정 웃기려고 그런 얘기를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만약에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도 좀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종업원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 얘기에 네. 이보영 씨는 뭐 이렇게 얼굴도 치진 감고 뭐 이렇게 좀 이보영 씨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좀 숨기듯이 네.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어 좀 이렇게 한 마리 될까요? 했더니 4마리 이상 팔아야 됩니다. 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예 했는데 갑자기 장희진 씨는 얼굴 그냥 이렇게 내놓고 있었으니까 알아봤대. 그래서 서비스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자기가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어차피 이보영 씨는 그 얼굴을 가려서 못 알아봤다를 빼버리고 그냥 이보영 씨 못 알아보고 나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아직 돼버린 확인된 팩트는 아니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종업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그분이 올리는 그렇게 거라. 얘기했어요. 네. 제 얘기 아닙니다. 했다라고 하시면 네. 돼요. 확실히 두 분 네. 사이는 불안한데 틀어졌겠네요. 갑자기.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너무 또 궁금하니까. 혹시 이가원 그만해라. 궁금해 둘이 사이 안 좋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사이 진짜 더 나빠지겠네. 근데 좋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 의도를 알 수 없다 관계자들이. 두 분은 다 사이가 아직도 되게 좋대요. 좋다고 말하겠지 않을까요? 겉으로 어쨌든 그럴 수도 간에 있죠. 그럴 수도 뭐 있죠. 그거 진짜 다시는 얼굴 안 볼 거고. 저희 그렇게 그랬어요. 하지 마. 이렇게 할수 그분들 사이 좋은데 우리가 왜 망가뜨립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냅둬요. 다음 사건 넘어갈까요? 네. 네, 어쨌든 이런 그분은 거는 좀 해프닝으로 봐야 제가 돼요. 봤을 때 맞아요. 그 장희진 씨가 이보영 씨한테 전어 한 박스 사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한 박스 사주면서 개그맨식의 해결 방법. 아 그래요? 같이 사진 찍으면 아. 끝나는데 그걸 안 하네. 지금은 또 이제 또 재생산된다. 개그맨식 그걸 써요. 사과 방식은 이거죠. 전어 축제 있는데 이건 내가 네 줄게. 행사를 줄게. 이태영 잘한다. 잘한다. 야, 태영아 우리 이렇게라도 일어나셨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일어나서 그런지 안 일어날라네. 그러면 뭐 오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번 두 번째 이 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하여튼 이 한 분은 남자시고 한 분은 여자분이. 네. 저는 네. 그 옛말에 속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근데 날 수도 있다는 걸 저 처음 알았습니다.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겠지. 뭐 근데 이제 사실 막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없긴 한데 네. 지금 오늘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녹음을 갖다가 지금 11일 날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까지도 약간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네. 이런 사안이라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한선 씨라는 분은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그분 얘기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딴 저희 분인데. 다른 분 분인데.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두 아, 번 지금. 나는 근데 그 얘기가 좀 통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예. 아니 땡골도 연결이 나갔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스타 두 분하고 다르네. 세 번째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릴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한서희 강명민 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두 분 호칭을 좀 하기도 애매한 게 이제
한솔 씨 같은 화제 경우에는 인물. 예, 데뷔는 안 하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슈 인물, 뭐 화제 인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수 데뷔를 준비하셨던 분인 것 같고 이 강영민 씨라는 분도 뭔가 좀 화제 뭐 인물. 작가, 방송인이자 작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네. 이게 뭐 좀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또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음. 아무튼 좀 유명인, 약간 유명인 두 분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설전을 약간 통아저씨 같은 건가요? 통아저씨도 뭐라고 말씀 딱 연예인? 화제 인물. 화제 긴 그냥 이슈 메이커. 이슈 이거를 좀 요즘은 되게 고급진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 아.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이러면 그 대부분 이제 SNS 유명해진 분들이 인플루언서. 저는 인플루언서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플루엔자 아니에요,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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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그의 인플루엔자입니다.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네. 두 분의 약간 좀 설전이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한선 씨라는 분은 좀 미리 이 이제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원래부터 좀 유명세가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네. 좋았던 유명세라기보다는 좀 악명이라고 좀 봐야 될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작년에 되게 연예가를 달궜던 이 탑씨, 네. 빅뱅의 탑씨의 대마초 흡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같이 흡연을 했던 연습생 출신 여자 가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서희 씨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음. 이분이 지금 이제 집유 상태예요.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네. 집행유예 기간에 나왔던 실형이 다시 이제 선고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조심해야 될 때죠. 이분이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 돼서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뭐 주로 SNS를 통해서 두 분이 철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해 이제 11월 28일 날 강영민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한서희 씨에 대한 글을 쓰는데 강영민 씨는 되게 뭐 당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도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내는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말씀하시기를 한서희라는 사람은 약간 그러니까 이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미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의 페미니스트 뜻을 오염시키면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치유하고 멋진 영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페미니스트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한선 씨가 이 저 집유 상태 이후에 본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해왔던 게 자기는 페미니스트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 페미니스트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좀 되게 광범위하고 넓어서 네. 그렇죠. 이거를 뭐 민감한 하나에 좀 국한할 수 네네. 없고 어쨌든 본인이 쓰기 좋은 쪽으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이분이 생각했던 페미니스트라는 거는 약간 좀 그 본인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고 그런 모든 차별을 이제 배격하면서 그런 여성의 그런 인권 신장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싸우는 투사 같은 이미지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의 좀 이렇게 호응을 얻으면서 특히나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여성 이런 지위 상승에 관심이 많은 누리꾼 분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후원금도 받게 되고 이분이 또 쇼핑몰도 차려서 또 이렇게 옷도 페미니스트라고 파시고. 적힌 검은 네. 라운드 그런- 티셔츠를. 네,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미니스트 그 자체가 또 뭔가 좀 재화가 되는 이런 맞아요. 새로운 좀 형태를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 것들이 약간 강영민 씨 입장에서는 좀 페미니스트의 왜곡된 형태였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또 전에 이제 사건이 맞아요. 네, 이 유아인 한선 씨가 씨가 네. 또 약간 그 어떤 이슈 메이커들을 부단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건드셨잖아요. 네, 그렇죠. 하리스 씨, 네. 유아인 씨 유아인 씨도 이런 건드렸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좀 코멘트를 날리면서 이슈를 더 크게 만들면서 네, 자기의 반사이기로 자기 이름값을 더 높이는 이런 좀 작전 이런 좀 네. 그런 활동들로 굉장히 좀 유명해지셨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강영민 씨의 글을 또 뭐 놓칠 리가 없겠죠. 사실은 이 한서희 씨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또 뭔가 유명해질 수 언급됐으니까. 있는 네. 관계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답글로 내 인스타에 게시물 올리는 족족 화제되는 건 알지. 네 인스타 팔로워는 내가 늘려줄게. 라고 하면서 뭘 올리셨냐면 과거에 강영민 씨가 이런 성범죄 관련을 모의했던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갖다가 이제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서희 씨를 평소에 좀 따르는 분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강영민 씨를 이제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팀플레이를. 네, 그래서 이제 강영민이가 반박을 해가지고 그거는 사라졌지만
강혜민 씨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변인들도 공격을 당한 걸 받고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부분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한서희 씨가 가져왔던 이 캡처 글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사과를 했고 본인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한서희 씨가 또 문제가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두 번째도 나섰습니다. 두 분이 또 이제 한서희 씨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혜민 씨가 이제 고소 의사를 밝히자 사실은 또 저희 매체하고도 인터뷰도 강혜민 씨가 하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이 고소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니까 뭐 고소가 이렇게 쉬운 줄 아느냐. 본인이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저도 글 내리자마자 캡처 내용은 조작된 걸로 정정을 해드렸겠죠 하면서 이제 약간 해명은 하는데 약간 자기 잘못은 아니냐는 추의 약간 그런 해명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혜민 씨 입장에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는 거죠.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난 8일 날 한서희 씨를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리고 이제 한서희 씨 포함해서 이제 이 악성 댓글을 달았던 분들을 서울 동부지검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통해서 금고 이상의 약간 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게 쉬운 거 같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뭔가 그런 이제 갈등이 높아지다가 어젠가요 보니까 또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고 약간 합의를 하자. 나하고는 합의를 하되 다른 사람들하고는 봐주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또 뭔 소리지?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고소하는 건 취하하고. 내 주변에 이상한 그러니까 당신한테 글을 남겼던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악플러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 뭐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서희 입장에서는 본인을 좀 약간 응원했던 약간 지원군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싹 다 또 이렇게 나는 빠질 테니 고소를 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좀 거기서 약간 문제가 됐던 발언이 네. 나도 메갈이 싫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한영민 씨가 또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고 이제 또 한서희 씨가 이제 자신을 응원했던 자신이 페미니스트라 분들을 그렇게 칭하는 그분 것처럼 중에서는 그 되니까 쇼핑몰에서 뭐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랩핑 버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한서희 씨 데뷔를 좀 기원하는 거기 돈 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사실 그러면은 좀 본인을 지원하고 좀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타자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머나. 이렇게 또 나오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설전 같은 게 되게 좀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여성 관련 범죄들이 늘어나고 이런 뭐 강남역 그 묻지마 살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약간 젠더 뭐 성대결이라고 해서 그런 감성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대한 성대결 양상으로 지금 여론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남자분들을 잠정적인 약간 이런 성범죄에 할 수 있는 잠정적 범죄자로 또 생각하고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메갈리아라는 이런 좀 사이트를 좀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약간 페미니즘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만 취하고 본인들의 그런 그 아니만 취하고 있지 전혀 뭐 이런 사회적인 공조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서로 해서 약간 그렇게 감정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그러니까 한서희 씨는 그런 그 간극이나 그런 갈등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제 입장에서는 피조물이다. 그런 데서 뭔가 틈새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입지를 받고 그거를 본인이 이용을 했고 솔직히 명백하게 이용한 그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게 법적인 쪽으로 가게 되니까 어쨌든 이게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집행유예 지금 보니까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안에 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을 살잖아요. 살아야 되는 상황. 근데 그거는 똑같은 범죄에 있을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형만 어떤 형을 받든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집행유예란 게 이 사람이 자숙하고 어떠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러면 뭐 절도로서 집유가 받았는데 뭐 폭력을 행사하면 괜찮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반사회적인 행위를 야, 하지 이분 않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3년을 살아야 되네요. 그렇죠. 형을 살아야 일종의 되네. 뭔가 자숙을 하라는
그러니까 너 똑같은 범죄든지 어떤 식이든지 이 형이 나오면 네네. 원래 우리가 집행을 유예했던 집행 유예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저지를 때까지 집행을 유예했다가 4년이 지나가면 이제 형을 갖다가 이제 없애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숙하면서 지내라는 의미로 이제 구형을 하게. 근데 걔는 그걸 받아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처음에는 되게 막 자신감 있게 하다가 점점 법률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약간 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본인의 입지가 약간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하자, 취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종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던 분들까지 싫다 나는 원래 뭐 이렇게 뭐 메갈이라는 게 모든 분들을 포함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거를 딛고 좀 유명해진 거는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말도 좀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표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페미니스트의 대표가 돼서 그 부담감이 크다라고 아니, 이제 누가 이렇게 말을 했죠. 추앙시켜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본인이 사실 올라왔어요. 입으로. 본인이 올라왔어요. 네, 저희는 사실 뽑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도 이제 굉장히 좀 특히 누리꾼들의 여러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네. 참. 어쨌든 저는 말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저는 그러면 여자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어떤 페미니스트 혹은 이제 여성학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조금 성립이 안 돼 있고 이런 이론들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좀 저랑 이런 관련된 출판업계도 지금 페미니즘은 굉장히 좀 이슈인데 하두죠. 요즘에 하두기도 해요. 왜 이렇게 계속 여혐 남혐이 문제가 되고 극단적으로 싸우느냐? 그것은 나쁜 페미니즘이 국내의 좋은 페미니즘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고 이 뭐가 좋고 나쁜 건지 어디까지가 권리고 어디까지가 뭐 지켜져야 할 선인지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런 것들 자극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이런 거다. 미워하는 방법부터 그래서 배운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일단 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또 남성분들 여성분들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성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뿌리를 갖추고 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괴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막 그 남혐 여혐주의자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양성평등이란 게 기계적인 평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처지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그 사회적인 배려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뭔가 배려라기보다는 서로 빼앗고 뺏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갈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도 뭐 이렇게 교육을 어차피 저도 뭐 완벽하게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그 직장인에서 이제 여성분들과 이제 공존하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잡혀져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배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먼저 되고 그 위에 이제 막 성역할에 대한 것들이 개념이 서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의 그런 갈등 양상은 인간에 대한 배려도 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대 위에서 어떻게 그런 제대로 된 젠더 감수성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아까 그 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뭐라고 했죠?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한소희 씨는 인플루언서는 확실하게 됐어요. 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미니즘에 관해서 가끔 이렇게 막 화두를 던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혹은 좀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게 정말 페미니즘인가요?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페미니즘을 너무 페미니즘에 집중하는 것보다 휴머니즘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애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제 뭐 얼핏 들은 얘기인데 김숙 씨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한대요. 그러놨더니 말할 수가 없대. 모든 말들이 다 그 뭔가 여성 비하 같고 막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하기가 되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과연 뭐 어떤 얘기일까 했는데 오늘 이런 사건들 보면서 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할 수 있다. 잘 알고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뭐 이런 기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남혐이 될까 여혐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게 먼저 되면
그런 남혐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존중할 마음이 있고 배려를 한다면은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크게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또 어떤 강의 들으면 내 멋대로 살아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존중하되 어. 경계 안에서 내 멋대로 살면 되죠. 아 어렵습니다 그게. 펜스를 쳐줘야 돼요 오빠는. 아. 딱 여기 금. 그래서 정해줘야 되는 게 금 필요한 이렇게. 분이에요. 네. 그래야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를 잘 섬기는 것처럼 많은 여성들을 섬기면 아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 너무 그렇게 살겠. 힘들긴 힘들겠다. 다 옷 사줘야 돼 그러면 가방 가지고. 다 가방 하나씩 삽니다. 아무튼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네, 하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핫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맞아요. 네. 헛다리 집었던 우리가. 아니 사실 재미가 이 두 분은 기사 하나 없이 어. 검색어 1위에 갑자기 올라와서 어. 다들 뭐지 하고 엄청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배우 제가 봤을 때는 공유 이- 씨와 예, 네. 예. 공유 씨와 정유미 씨의 네. 때 아닌 결혼설. 열애설도 아니고 바로 결혼설. 네 맞아요. 같이 산다까지. 어. 아니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님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 기자가 좀 설명을 네. 해주실 것 이 같아요. 공유 씨와 정유미 씨 일명 이제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것이 네네. 이제 급속하게 그날 음. 자 잠시만요. 1월 9일 날, 네. 9일 날 이 급속하게 그 찌라시라는 게 이제 도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상세했어요. S 호텔에서 그렇죠. 호텔 관계자 멘트. 같이 S 나와서. 호텔에 네. 근무하는 사람이 정보를 흘린 건데로 이제 시작해서 그 호텔에 음. 공유 씨와 정유미 씨가 결혼 날짜를 잡고 행사장을 예약했다라는 어. 이제 글이 돈 거죠. 네. 근데 사실 기자들이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죠. 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례적인 걸 봤을 때는 네. 본인 이름 달고 예약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저는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공유 씨가 본명이 공유 씨가 아니잖아요. 네. 공유라고 적. 네. 수철 씨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기자들도 왜 1인데 이 찌라시 때문에 1인가 좀 반신반의하다가 네. 이 스타트를 사실 누가 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전화를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사가 오전까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주저주저 한 거죠. 네, 주저주저 하다가 진짜. 전화는 했죠. 네. 뭐 이게 돈인데 맞아요? 뭐 아니라고 했겠죠. 근데 보통 그러면 기자들이 다 그럽니다. 이런 거 도는데 아세요? 왜 이런 식으로? 네, 물어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매니지먼트 숲에서 두 네네. 분의 이제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에서 이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보영 씨 소속사하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기사가 막 이게 뭔가 쏟아지고. 김을 빼놓지 않고 바로 그냥 강경대응 떡 나오니까 그냥 검색어가 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공유 씨와 정유미 씨가 이번에 그 소속사가 좀 강경 대응하겠다고 좀 강하게 나온 네. 거는 이번 결혼설이 처음이 아니라서 그렇죠. 몇 번째 네,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번째의 결혼설인데 네.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도 결혼설이 한 차례 예, 이 열애설도 아니고 결혼설로 한 차례 좀 권육을 치르시기도 했고 네. 또 교제 중이라서 조만간 결혼할 거다라는 글도 10월에 또 올라오기도 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별다른 대응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좀 상세하게 마치 진짜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할 것처럼 도니까 공유 정님이 네. 딱 네, 예약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매니지먼트 숲에서는 네. 명백한 허위다. 이거 한 번만 이 루머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거나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건 강하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게 공윤희 씨가 약간 또 맞아요. 또 중간에 올라오더라고요. 화제가 됐어요. 이 이제 네. 이 공유 정유미 씨의 이 결혼설을 캡처해서 어떤 분이 네. 이제 그 SNS에 올렸는데 이제 네. 김양균 대표 어떤 대표님이 네. 이 대표님이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공유진 씨가 댓글을 답니다. 자 뭐라고 다냐면 참 미칠 노릇이다. 왜 나랑은 절대 안 나는 걸까? 나랑 공유는 왜 안 나고? 그게 더 싫어. 이렇게 어. 댓글을 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한차례 굉장히 또 크게 화제가 되면서 어. 약간 공효진 씨가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도 많이 약간 나오고. 또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공효진 씨, 정유미 씨, 그 공유 씨가 다 같은 소속사다 보니까 또 공지철 씨와 공유 씨가 오랜 그 맞아요. 친이다 네. 보니까 둘 사이를 어떻게 물타기 하는 그런 소스를 던진 거 아니냐. 그런 반응도. 네, 절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사실 정유미 씨랑 같이 프로그램이 아니죠. 영화랑 영화. 뭐 한 2개를 했더라고요. 도가니랑 도가니에서도 한번 나오고 2011년 작품이죠. 부산행에서도 나오고 네. 뭐 부산행은 2016년에 사실은 부산행. 둘이 같은 주인공은 아니고 우리 마블리 마블리의 네, 그 부인으로 아기를 임신한 어. 이런 역할을 나왔어요. 그런 역할로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친하고 같은 뭐 회사다 보니까 같이 술도 한 잔 먹고 편하게 막역하게 대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편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결혼설이 나왔을
봤을 때 또 재밌는 반응들은 댓글들이 대부분 너무 잘 어울린다. 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공정 커플 반응이. 공정. 네, 반응이 공정한 있어가지고. 만남이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안 돼요. 뭐 한쪽이 너 뭐 누가 아까워요. 그럼 붙여놓으면 안 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인데 네. 꼭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데는 반응들이 사실 그 있긴 비슷한 반응이 예전에 원빈 이나영 씨 때도 맞아요.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진짜 살잖아요. 제일 이제. 빨리 기대된다. 막 이런. 맞아요. 네. 실제로 결혼해서 살죠. 그쵸. 네. 저는 사실 정유미 씨 깡패 같은 내 남편이 내 여인. 내 여인 깡패 같은 여친. 내 깡패 같은 깡패 같은 내 여친 아닌가요? 애인. 여친 알고 애인이다. 에이. 깡패는 그 깡패는 박정훈 씨가 박정훈 씨가 박정훈인데 여친이 깡패면 조폭 마누라지 그거는. 아 이렇습니다. 네. 네. 태양 씨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약간 네. 나이 귀여워요, 먹어간다는 깡패들. 느낌.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요. 그래서 저희는 좀 막내니까요. 왜 이다원 기자님은 겨울왕국을 얼음왕국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귀엽다고요. 나도 귀엽고 태영 씨도 귀엽고 우리 모두 귀엽고. 오늘 옷도 좀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아니 파란색. 나와요. 오늘 하기자니까지 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이요 우리. 조만 까만색이네. 혼자 약간 좀 분위기 못 아니 맞추네요. 깊은 바다. 깊은 바다 이런 파란색이 아니라 까만색으로 보여요. 아무튼 그 재미는 네. 없었고요. 근데 사실 네. 정유미 씨, 공유 씨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두 분의 커플이 되기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요. 앞서서 사실은 송혜교, 송중기 씨가 아니다 거듭 부인하다가 네. 갑자기 결혼 아니에요. 발표를 맞아. 했던 네. 것에 조금 대였던 팬들은 네. 그래도 혹시라는 여지를 좀 남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태영 씨 되게 공유 씨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쵸. 도깨비 좋아하시고. 근데 저도 이제 저랑 팬들이면 비슷한 마음이 네. 이제 공유 씨도 보내주자. 81년생인가요? 맞아요. 80년생인가요? 이제 공유하지 말고 이제 사유하자 이런 건가요? 79년생 아니면 78년생 아닙니까? 80년생 아니에요? 80 아니면 78. 저보다 우리 저 그거 어. 만약에 80년생이면 나이. 골치 아파집니다. 왜요? 제가 79년생이시네요. 그것도 골치 아파집니다. 봐봐요 지금 같은 79년생은 애를 둘씩 낳아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동갑이세요?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열받네. 왜요? 공유 씨랑 아니 공유 씨하고 제가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형이라고 공유 씨한테 계속 형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분이. 나 한 살 형인 줄 알고 형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하는데 40살이 저도 된 영상 거야. 봤어요. 40세. 네. 40세. 도깨비 찍기 전에 같이 했었죠. 그죠? 네. 40세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만으로 하나 저분은. 나도 그럼 39세로 다음에 쓸까 했던데. 저 79년생 동갑이면 저 이때까지 그 형님한테 계속 형님 그러니까 했거든요. 공유 씨가 그냥 지금 나이가 딱 결혼 정년기를 약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팬들도 이제 우리 오빠를 보내줘야지 좋은 짝을 지어줘야지 하지만 그 여자가 정유미 씨라면은 뭐 괜찮다 너무 좋죠. 네, 잘 고맙다, 안 됐으면 보는 좋겠다. 4살 차이래 된다. 7호생이네. 야 나보다 한 달 동생이네. 나 참네. 저보다는 넉 달 동생이네. 그 뭐? 3월, 5월, 7월. 근데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똑같은 생각. 같은 나이. 한 달 차이가 아니라 지금 시기 아 죄송한데 공유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다고 아니, 나는. 저희는 저희는 약간 육아 때문에 너프된 거죠. 느낌상 한 10년 동생 같은 느낌인데. 공유 씨가요? 네. 아이, 총각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총각이 저도 총각이면 네. 저희 귀여웠잖아요, 총각 때. 나 엄청 귀여웠지. 다 나 한 번씩 깨물고 갔어. 결혼 아니, 3, 4년 되면 두 분 되게 돈독하시네요 갑자기. 애를 둘을 낳아봐요 맨날. 아니 하나 낳은 사람 두 얘기하지 분이 마.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옆에 보고 있는 게 더 네. 힘듭니다. 같이 만든 거죠. 같이. 빨리 일부를 같이 마감하고 만드네. 싶다는 네, 생각이 이제 들어요. 마무리해야 돼. 그러네요, 어쨌든 두 분 저는 네. 솔직히 먼 발치에서 응원하고 싶다. 둘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래 된 거. 네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 좋습니다. 뭐 네. 마치 영화처럼 이런 기사가 나서 할 수 없이 우리 사귈래?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사귈래요 뭐예요? 야, 이런 기사가 났으니까 네. 야 우리 친구처럼 지냈는데 진짜 우리 연인을 한번 발전해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왕 이래 된 거 국민들이 원하는데 결혼할래? 국민들이 원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데. 괜찮죠. 저는 아이고. 이런 타이밍에서 약간 동엽 씨가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안 썼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별로 공감이 안 가고. 시나리오도 쓰시려고요? 네. 욕심 되게 많으신 분. 그러시구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네. 사람입니다. 일단은 동엽 씨의 그런 안타까운 좀 절규를 뒤로 하고 네. 저희는 2교시 마무리를 하고요. 네. 2교시에서는 저희가 또 작품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네. 사실 하나를 원래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2개를 해야겠다는 그 영화 파트의 강력한 좀 주장이 있어서 네. 두 작품을 한번 강력했나요? 네. 아니 누구도 안 고르더라고요. 두 작품 중에 하나 좀 골라달라고 했더니 다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두 작품 다 얘기할 두 시기가 작품 다 없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두 작품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